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강한 반등을 오랜만에 좀 만들었죠. 최근에 이제 낙폭을 좀 보이는 그런 조정을 냈었는데요. 미국장 반등과 함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어떤 반등이었습니다. 수급도 매우 이제 좋았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수급적으로는 일단 또 부담스러운 요인들, 양도세 회피라든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좀 필요한데요. 그래도 시장이 좀 최악으로 일로로 가지 않는 모습들, 파생 시장에서 이제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보이지는 않는 점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 반등하는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LG그룹과 애플카 이슈가 가장 화두였죠. 그 내용 한번 짚어보고 또 종목별 흐름들, 섹터별 흐름들을 오늘 점검해보면서 내년에 대한 전략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1% 상승해서 2356포인트, 거래대금은 5.9조 정도 나왔고요. 상승 종목 수 650 종목, 하락 종목 수 210 종목. 코스닥은 1.3% 상승했습니다. 715포인트.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네요. 4.3조 해서 상승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던 900여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5,8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700억대, 그리고 기관이 1,700억대 순매수해서 오늘 기관의 어떤 순매수가 두드러지게 이제 특징적이었고요.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6,000계약 이상을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45조 고객예수금,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2천억,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 어제 미국 증시는 1.5% 내외 정도 양지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약간 좀 반등 성격이죠. 조금 더 이제 추세적으로 돌려지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니케이 증시가 오늘 0.4% 상승하면서 최근에 낙폭을 세게 보였는데 일단 반등은 좀 성공했고요. 홍콩이 3.41% 상승하면서 굉장히 센 흐름. 대만 증시가 대만 가권이 1.4% 상승.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강했고 상해 증시는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좀 흘러갔고 업종별 수급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쪽 전기전자는 좀 팔았고 외국인이 2차전지 쪽으로 오늘 좀 세게 밀었죠. 일단 테슬라가 이제 좀 반등권에 위치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어떤 주가는 트위터 CEO 사임하면 결국 이제 돌아서는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밤의 흐름이 좀 중요한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이제 움직인 거죠.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의 조금 포지션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 LNF 이런 쪽으로 5.7% 상승하는 그런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차전지도 이제 좀 다시 또 돌려지는 시세가 돌려지는 형태가 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 흐름 보죠. 오늘 시총 상위주 쪽으로 일단 삼성전자가 1.9% 상승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정도 약세 조정. 120일선을 조금 밀어붙였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120일 중기이평선 부근 매수 수급도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LG에너지솔은 최근에는 외국인도 좀 파는 어떤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 성장, 중장기 성장성 변함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타 대상으로 이제 여기는 투자자는 이제 매도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어떤 자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LG엔솔에 대해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별로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상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7% 상승하면서 장기평선 부근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이었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2% 내외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셀트론 최근에 시장보다 좀 강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보시면 이평선이 밀집되는 흐름으로 이제 변동성을 앞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있는 장기 이평선인 480일 이동평균선을 또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어떤 호재성 이벤트, 모멘텀이
향후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어느 정도 시세에서도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LG전자가 이제 가장 강했죠. 5% 상승으로 60일선 지지, 120일선의 중기평선 타진하면서 지금 이 이평선 완전 밀집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애플과 공동 협의체 이제 제안을 받은 부분들, 근데 이제 또 부인한다는 그런 기사가 장 끝나고 나왔는데 크게 하락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악재가 나온다고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죠. 여기서 악재 나오면요, 사실 담아야 될 악재지, 담아야 될 이제 시세 변동이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매도에 동참한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강력한 우리가 매수 동기를 가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애플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LG전자, LG노텍이 이제 핵심 기업이죠. 그래서 장기평선 부분까지 내려왔는데요. 어쨌든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이 조금 예상보다 좀 잘 안 됐잖아요. 뭐 코로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애플이 실적적인 출렁거림을 겪을 때는 LG노텍도 같이 좀 움직이겠죠. 약세 흐름을. 하지만 이제 애플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성장 섹터, 사업 부문을 이제 우리가 고려한다면 사실 LG노텍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뭐 전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짚을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2% 내외 상승, LNF 5% 상승, 뭐 게임주들도 강세였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 전개됐다. 뭐 JYP 엔터라든지 CJ ENM 같은 컨텐츠 엔터 주식들도 강세를 띠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케 같은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5% 상승, 케어젠 강하네요. 그래서 전 업종이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디어유도 3% 상승. 오늘 근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쪽이 좀 약세였죠. 특히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여기 이제 10% 급락을 했는데요. 수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전쟁 자체가 이제 좀 더 길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러시아가 또 벨라루스랑 또 협의를 다지는 그런 어떤 액션들은 쉽게 이거 전쟁 안 끝나겠구나. 그러면 이제 재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장주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현대 디수한 인프라 코어 쪽에서 수급이 나오면서 약세를 띄었고, 다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방산주들은 현대 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강세 띄는 종목도 있었지만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은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거겠죠. 예. 근데 큰 반응을 하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좀 흘러왔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됐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오늘 보로노이가 1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막판에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망한 또 항암제 관련 기업이죠. GC셀도 2.8% 강세. 지금 대체적으로 다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어떤 모습들 패턴이 연속 나오고 있고, 바닥점을 높이면서 중기평선 매물을 소화하는 60일, 120일선 매물을 소화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벨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저점 높이고 중기평선 매물 흡수하는 지지력 보여주고 있죠. 레고캠바이오도 보시면 중기평선 60일, 120일 지지력을 보이고 있죠. 에스트함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 중기평선 위치, 툴젠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올릭스 어제 집어들었는데 역시나 중기평선인
60일, 120일선 지지력을 보이고 그 가격대에 매물들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그쪽 라인에서 매물 흡수하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죠. 가장 큰 산은 장기 평선이에요. 여기 위로 있는 이런 매물을 이제 한 번씩 찔러야지 이제 매물이 이제 손바뀜 되고 소화되는 거기 때문에 튀어 오르면 다시 또 꺾입니다. 매물 압박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주들이 날아오르는 시기는 아니다. 예, 전략을 그걸 전제 깔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는 거죠. 지금 날아갈 걸 막 예상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막 올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시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상으로도 좀 올라가면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목들이. 올라가면 다시 또 좀 빠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어떤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노맨 컴퍼니 이런 것도 중기 평선 부근의 매물을 소화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 루닉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호재들 많이 나오면서 중기 평선 부터 이제 공략하는 거죠. 그쪽에 있는 매물부터 공략하는 거죠. 셀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평선들 밀집되어 있고 중기평선 매물들 잘 소화하고 있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중기평선 60일, 120일을 차곡차곡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는 소화하고 이제 고개를 드는 형태. 그래서 결국 이제 중기평선의 매물을 차곡차곡 잘 소화하는 바이오주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바이오 업종은 내년에 상당한 또 화두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구간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상반기는 이제 매물을 더 모아야겠죠. 개인들 손에 있는 물량들이 메이저 측의 어떤 계좌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 조정과 등락을 펼치는 구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론 그룹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호재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최근에 강조를 좀 드리고 단독 분석을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2차전지 소재주도 조금 체크해보면요. 에코프로빔 이런 것들이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 더 이상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려는 어떤 수급들이 계속 유입되게 되거든요. LNF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저점을 깨지 않으려는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반전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2차전지 업종은 최근에 세게 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쪽이고요. 첨보 9월 말에 이제 저점 최근에 저점 다시 올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 유입 수급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죠. 이전 저점 여기 안 깨는 게 중요한데 여기 어떤 부근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상승, 우상향, 정배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업종이 결국은 성장 상승, 장기 상승, 우상향의 패턴을 지니는 그런 어떤 업종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점검하고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LG 관련된 기사 한번 좀 볼게요. 한국경제 단독 기사인데요. 사실 그 예전에 작년 이제 초죠. 현대차가 이제 애플카와 이제 협의한다는 그 단독 기사 거기서도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확실하게 팩트가 나와버리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는 LG그룹이 가장 최적의 파트너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몇 번 저도 이제 비춰드렸는데 이 기사에서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협력을 위해 전사적인 공동 협의체를 꾸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협의체는 LG전자, LG노텍,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포함됐고 애플 측이 먼저 협업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서 기자의 이제 단독 보도입니다. 뭐 배터리 뭐 부터해가지고 전장 모든 게 그리고 LG 마그나 같은 경우는 조립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최적의 파트너일 수밖에 없고, 일단은 사업 모델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개발과 또 생산 시나리오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다. 애플이 LG 측의 협업 가능성을 제안했다. 현재 큰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업 시나리오는 계속 수정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플카는 이르면 25년 출시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출시 일정이 이게 맞는 거라면, 사실 내년에는 모든 게 다 세팅이 돼야 됩니다. 내년 2023년입니다. 그래서 부품 공급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돼야 25년 출시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지, 내년을 넘어가면 이거는 뭐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 초에는 LG그룹이 애플과의 협력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인다.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조금 더 속도를 좀 내야겠죠. 이제 성사가 가시권에 좀 들어온 걸로 보고 있고, LG는 그간 가장 유력한 애플카 파트너로 이제 꼽혀왔다 하면서 뭐 전장 사업부 계속 켜왔고, 또 배터리 쪽, 또 여러 가지 어떤 전기차 특화된 라이다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라인업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파트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LG그룹 차원에서도 미래 먹거리는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거잖아요. 배터리든 전장이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진짜 확정이 되면요, LG그룹주 2배 날아가지 말란 법이 없죠. 과거에도 현대차 그룹도 주가가 2배씩, 그 큰 수십조짜리 기업들이 주가가 2배 날려갔고, LG전자도 2배 튀어버렸죠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애플카 이제 뭔가 한다는 거는 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어떤 이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국가적인 어떤 정말 국가까지 나서가지고 해야 될 만한 그런 어떤 대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가 차원도 이건 2~3배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 내용은 커버하고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수급이 일단은 기관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었는데, 네이버를 제일 많이 샀네요. 240억. 또 현대차도 180억. 수급이, 저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아 쪽도 들어왔고, 포스코 케미칼 골고루 들어왔어요. 오늘은 셀트론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가 눈에 좀 띄고 바이오가 좀 눈에 띄네요. LNF, 에코프로비엠, 셀트론 헬스케어, HLB,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2차전지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역시나 LNF가 가장 강한, 그러니까 테슬라 반등 나오면 LNF의 가장 호재성의 어떤 수급 움직임들, 투심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바닥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내년 초는 되기 좀 어렵겠지만, 아직은 이제 매집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내년 하반기 정도의 움직임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리고 LG그룹은 애플과의 협의가 가장 가까워진 어떤 그룹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밸류업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향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하면서 오늘 장 요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